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로 6월 월봉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 마이너스로 월봉 마무리가 예상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1%가량 급락했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4%까지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까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금 대형주들이 주도권을 잡아갔고 반도체 장비단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보여줬었던 쏠림과 어제 보여줬던 시장의 로테이션에서의 긍정 신호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마음. 오늘 6월 어떤 전략으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같이 출발해 보시죠. 자, 프리마켓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시 또 이전으로 되돌려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꽤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31만 원까지 내려앉으면서 하방 테스트가 경직성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1.5%의 상승으로 반등 도모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크게 빠졌습니다만 지금 0.7%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낙폭 많이 만회했었고요. 간밤에 마이크론은 빠지긴 했지만 밑꼬리 길게 달리면서 플러스 1%로 상승 전환했다는 점 우리 시장에 긍정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1%의 상승입니다.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대표 수혜주는 전력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프리에서 관찰되는 부분들은 또 로봇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 LG전자의 강세,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이상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어제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면서 소부장이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원익 IPS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장비주, 세론이 아니라 반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6에서 10위권까지의 분위기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생명, 물산 다시금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걸 보면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재차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조선주들 전체 주요 선종 가운데서 이 강세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8%의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폭등했던 LG엔솔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들을 프리마켓에서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의 약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의 인도량에 대한 긍정 전망이 나오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반영일지 오늘 정규장 되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거래량을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거래 많이 실려 있고요. 지금 반도체 쪽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제에 이어서 전력 쪽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14%의 급등 움직임, 변압기 3인방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키워드에서 LG전자가 5%의 급등, 현대무벡스가 11%의 급등 양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어제 오후에 발표됐던 이 내용에 오늘 시장 계속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와는 또 다른 시장의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오늘 정규장에서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제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정부와 기업, 우리 다 같이 투자에 집중하겠다. 결국 선두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요 내용과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어느 규모가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지역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구 단위로 소부장, 밸류체인까지 확산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고요. 여기에 기업이 함께 돈을 들이겠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호남, 서남, 영남권까지 확산하면서 이제 반도체 전국구의 공급망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처럼 지금 업종별 특화 로봇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매년 1,000대 이상의, 10,000대 이상의 현장 보급을 이뤄내겠다. 결국은 전체적인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밸류체인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영남권 중심이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지금 울산 중심으로 또 서남 중심으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1단계 550조, 2단계 1,000조까지 확산시키면서 삼성, SK 중심으로 해서 지방권 중심으로 전국구의 데이터 센터 영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럼 시장 영향 어떻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일단 핵심적으로 그 본질은 AI 캐펙스라는 그 사이클이 2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상반기에 보여줬었던 시장의 쏠림은 지금 AI 캐펙스 투자,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1단계 사이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HB의 메모리 가격이 반응을 했었고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단계였다면 이제 2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정부, 기업 함께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AI 인프라 전반 투자 테마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구조적인 강점, 그러니까 이제 AI 수요국이 아니라 한국은 AI 공급 국가로서 전력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까지 해서 전체 공급망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2단계 사이클에 진입한 점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죠. 전력 용수 병목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유한타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체인, 상반기에 쏠림 현상을 보여줬었던 반도체 투톱, 메모리 기업의 강세 움직임, 이제는 이 확산 기조입니다. 소부장, 전력 반도체, 피지컬 AI와 로봇,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2차 전지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까지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장에 제시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이제 소부장, 어제는 일부 세론이 나왔던 장비주들 좀 아쉽게 보셨죠. 텍스도 좀 아쉬웠고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톱이 살아나서 다시금 소부장단까지 그 물줄기가 확산이 된다면 지금 소부장의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여기에서 소부장단으로 갔을 때 반도체 팹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안아갈 수 있는 쪽은 장비, 그다음 또 소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텐데 각 전문가들이 보는 대표 수혜주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전공정, 후공정, 장비 안에서의 탑픽도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반응이 좋은 쪽은요. 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쪽이 매우 강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에서 더 뜨거운 쪽은 로봇인데요. 어제랑은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 LG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이 이미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됐었던 삼성과 SK 중심으로 해서 로봇이 다시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정부 차원에서 확인이 되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밸류체인까지 확산이 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고점까지 달려가는 그 힘이 굉장해 보이고요. 정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에브리봇은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로 매번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이고요. 다음 보고 계시는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는 LG 계열사로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로보티즈도 6% 가깝게 급등. 다만 LG전자도 지금 상승이고 로보스타도 상승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에브리봇은 장중 탄력이 꺾이지 않고 상한가에 도달한 반면 LG 밸류체인에서는 살짝 고점 대비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인가? 그리고 또 현대차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이 탄력을 정규장까지 이어갈 수 있는 대표 주인공이 누구인 것인가? 오늘도 장중에서 그 주인공을 찾아가는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전력 수요가 끊이지 않고 늘어날 거야. 여기에서 어제 아이디어를 받아갔고 또 ESS 차원에서 하반기에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어제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프리마켓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론이 혹은 이 차익 실현 매물 움직임이 지금 기회일지 움직임 잠시 후에 체크 더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유한타증권에서는 4개 밸류체인으로 확산될 겁니다. 라고 리포트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우리도 수혜주입니다. 건설주를 커버하는 리포트가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수혜 건설사로 볼 수 있는 쪽,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쪽 살펴본다면 익히 들으셨겠지만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팹 건설과 함께 건설사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 개장 중계 때도 심심치 않게 짚어드린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다 같이 건설하면서 전국구로의 그 공급망이 확산된다. 결국 건설사들의 본업이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기의 회복보다도
대표 메가 프로젝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건설 경기의 회복 기대해 보시죠. 삼성물산, 삼성 E&A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반도체에서는 이 클린룸과 관련해 한양 E&G 그리고 한미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지컬 AI는 구미의 로봇 공장, 울산의 배터리 공장, 부산의 기판 공장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삼성 E&A, 삼성그룹주로 피지컬 A의 대표 수혜주로 하나증권은 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현대건설과 DLENC, GS건설까지 레퍼런스가 있는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전력 건물공사 확장 움직임을 기대해봤을 때 관련해서 움직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에는 GS건설을 제외하고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들의 자리도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어제 간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시금 $400를 회복했는데요. 갈 때가 됐다. 지금 M7 다시 또 조정 끝났고 이제 어닝 시즌을 기다리는 분위기 안에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될 자리라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용도 좋았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2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높여 잡았어요. 기존에 37만 대로 모건 스탠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1만 대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치를 높여 잡았고요. 기존 이제 베어드가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하고 UBS, RBC, 골드만 대표 이 IB 쪽에서는 이제 40만 대는 넘어설 것으로 평균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요. 유럽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중국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양대 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안타증권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 ESS 수요가 살아나고 또 전기차 인도량이 유럽과 중심으로 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2차 전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분위기가 좋았었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에게서 지금 세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내용 반영해서 잠시 후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당일 리포트가 나왔을까요? 일단 전일 발표했던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그 수혜 업종에 대한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건설업에 대해서 커버를 한 하나증권의 보고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일 회의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삼성과 SK그룹이 합산 약 3천조 원에 넘는 투자 금액에 건설업을 커버했는데요. 먼저 국민보고서 회의를 통해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800조 원, 그리고 충청권에는 반도체 패키징에 81조 원, 데이터 센터에도 1,000조 원에 대한 예상 투자 금액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를 반도체 투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종전 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삼성물산과 E&A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GS건설을,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한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물산에 대한 수대 기회를 코멘트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이 주변의 부동산 개발 수혜까지 볼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대비 저조했던 건설업이 이러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감 데이터, 통신 쪽에도 있다라며 대신증권에서는 데이터가 돈이다라는 이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의 수익화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관련한 데이터가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AIDC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서버, 그리고 글로벌 AI 사업자들의 서버가 국내에 위치하게 되면 이 사용량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막 시작 단계라며 특히나 이러한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 부각되면서 SK텔레콤, KT, 이 통신 3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통신 3사가 광통신 그 이후로 잠시 쉬어간 흐름을 멈추고 추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기대감 안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감이 또 하나 주목되는 쪽 바로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던 2차 전지입니다. 이 삼성 SDI에 대해서 IM증권이 커버한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밸류에이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을 반영한 건데요. 이를 포함해 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톤은 유지했습니다. 2분기 이 배터리 부분의 적자폭 축소로 소폭의 흑자 전환을 예상했고요. 이 단기 실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미국의 ESS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다라며 향후 이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라며 긍정적인 톤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일에 대한 강한 상승을 오늘 추세에서도 반영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섹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또 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지수 어떨까요? 일단 예상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다시 대형주 투톱의 반등 움직임으로 낙폭이 깊진 않습니다. 다만 1.9%의 약세 8,230선의 출발 대기고요. 코스닥 비교적 지수 대비 선방하죠.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시각 들어봅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현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왔던 재료를 오늘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할 텐데 가장 관심이 되는 건 또 반도체입니다. 간밤에 김 차장님, 반도체 장비주들이 우리 삼전 닉스의 투자 소식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투톱 반등을 주는데 이제 리밸런싱 끝 아닙니까? 다시금 집중 투자로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될 때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26일까지 반기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영향이 사실은 뭐 30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시장의 전망이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려가는 모습 보여줬고 그동안 지금 계속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던 코스닥 증시가 이제 세게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보다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올라가는 것이 아마 이제 투자 환경이 좀 더 개선되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좋은 시장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와 닉스의 이제 쏠림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고금리 기조에서 일어난 지난번에 일어났던 미국 시장에서도 M7이 독주를 보였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환경 자체가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유동성이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적이 보장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쏠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롱텀하게 봤을 땐.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순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해서는 한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관계사 포함해서 대략 한 시총에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많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애플이 소매 가격을 인상하면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제 시장에 우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이제 집단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메모리 3사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제 정치적인 역할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메모리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이제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확실하게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는 이제 코스닥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에 네. 조금 더 기회 있다. 네네네. 그리고 투톱도 비중 높지만 여기서 그렇죠. 시총의 비대함도 감안해도 더 갈 수도 있다. 그래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닥에 한 표 주셨네요. 지금 두 분 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수혜받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주를 와주셨단 말이죠. 먼저 이정호 팀장님이 소부장으로 주셨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투톱보다는 이번 투자로 확산, 소부장이 더 수혜 클 거라고 보세요? 네, 소부장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증설이 되면 D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 증설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은 높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창신 반도체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도 좀 집중된 투자나 아니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애플에서도 창신 반도체 쪽 어떻게 하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 장비주 쪽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이유가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다 동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고 그 마무리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이번 차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조정받았긴 했어요. 다른 쪽이 더 날아갔는데 지금 2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조정받았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단은 21선 살짝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 지금 눌려있는 기회를 봐주셨어요. 로봇도 좋고 전력도 좋아서 다 여쭤보고 싶은데 김경국 차장님이 오늘 SGC 에너지 전력의 수혜를 갖고 와주신 것 같아요. 왜 SGC 에너지로 골라주셨는지 지금 많은 전력주들이 다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더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본업도 좋고 추가적인 이제 신사업도 사실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서 오늘 가져와 봤고요. 사실 이 회사는 한전이 그 발전사로부터 이제 전력을 사오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SMP라고 하는데 네. 이 가격이 지금 현재 12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이 가격 SMP가 160원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SGC 에너지 본업이 사실 좀 좋아지는 구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GC 에너지는 이제 자회사 포함해서 현재 525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사가 투입하고 있는 이제 원료가 이제 우드 펠릿이라는 원료가 들어가는데 이 원료 가격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개통 한계 가격 SMP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SMP라는 게 한 6개월 정도 유가와 LNG 가격에 레깅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지금 움직였던 유가 상승분을 천천히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SMP 가격은 대략 한 160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빠지더라도 6개월 전에 유가가 굉장히 좀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적으로 바로 반영을 할 수가 네.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본업단이 매우 좋아지는 구조에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KT와 미래에셋증권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테넌트 공개를 왜 아직도 안 하느냐 그리고 PF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테넌트 공개와 PF 대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에비타 기준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1차 사업분 정도가 만약에 달성되면 1,00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현재 시총 6천억은 매우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만 원인데 거의 더블 주신 거예요. 8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SGC 에너지 관심주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뜨겁게 움직이는 쪽 정규장에도 이어갈까요? 시장문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논의하겠습니다.